예비군 조직 편성, 운영에 관한 훈령 수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작년부터 이 훈령이 시험에 반영이 된 과목이죠. 그 전에는 이제 민방위 입법을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전반기부터 이 훈령, 조편은 훈령 15문제, 그리고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15문제에서 이제 30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 전반기, 후반기, 그 다음에 요번 전반기에서 3번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번 시험 본 거에 대한 어떻게, 어디에 비중을 두고 출제를 했느냐라는 것을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작년 전반기에 출제될 때는 그 전에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상하형 문제를 많이 내라는 게 그 출제위원장들의 요구였어요. 원칙 문제 내면은 별로 그 서열이 가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는 상하형 문제를 많이 내라 라고 강조를 쭉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하형 문제를 많이 내니까 가락자가 우수 발생을 하게 되죠. 상하형 문제 많이 내면은 그 문제 틀린 것도 틀리지만 그거를 해결하려고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게 이게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문제 틀리고 시간 뺏기니까 쉬운 문제 못 풀고 이래서 상형 문제가 많이 나면은 성적이 안 좋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 작년 전반기에는 상형 문제가 15문제 중에 5문제가 출제됐어. 엄청난 거죠. 15문제 중에 5문제가 상형으로 출제됐다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첫 시험인데. 그러다가 작년 후반기에는 상형 문제가 3문제로 줄었어. 3문제로 줄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상하형 문제가 2문제로 줄었어요. 2문제로. 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예비군법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7급들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면은 7급이 우수 과락이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인원을 못 채우잖아. 대령들이 그랬잖아요. 대령들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공석을 못 채웠잖아. 작년 전반기 때 결국 채웠지만 과락자가 많으니까 공석은 예를 들어서 10석인데 합격한 사람이 7명 빼냐 안 돼. 그러면 3석은 넘어가는 거야, 못 채우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훈련대를 인원을 101명을 채워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못 채우겠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문제를 지문도 줄이고 상하형 문제를 전 과목에서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상하형 문제가 2문제 빼니 출제 안 됐는데 이 상하형 문제도 한 문제는 기존에 출제됐던 거 그대로 살짝 바꿔서 한 문제 출제되고 한 문제는 상하형 같지 않은 상하형 출제되고, 즉 결론은 문제가 쉽게 출제됐다는 거예요. 쉽게 출제됐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편원을 강의하면서 예비군법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하죠. 신상 변동 통보 이 파트가 법 틀리고 훈령 틀리잖아. 직장 예비군 법에서는 들어가면은 직장관지, 나가면 거주시간지, 또 훈령에 가면은 나가든 들어가든 무조건 직장관지한테 3일 이내 통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또 훈령에 가면은 훈령 23조 틀리고 24조 틀리고 훈령 내에서도.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상 변동 파트는 공부하지 말아라. 이거 지들도 이해 못한다. 왜? 서로 앞뒤가 틀리니까. 요번에 신상 변동 파트 한 문제도 출제 안 됐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그랬잖아. 신상 변동 파트 이거 법규하고 틀리고 또 훈령 내에서도 23조, 24조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쥐들이 잘못하면 발목 잡힌다. 그래서 문제 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신상 변동 파트는 제가 강의도 보조 교재에는 상세하게 도표로 설명이 돼 있어 갖고 저도 작년 전반기까지는 그거를 열심히 이해시키려고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해본들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혼란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 신상 변동 파트는 훈령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앞으로 출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난 강의 때도 이 파트는 읽어보세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강의 안 해버렸다고. 요번에 신상 변동 파트 결국 한 문제도 출제 안 됐어요. 본인들도 아는 거야. 출제를 해보니 3문제 출제했고 2문제 출제했고 해보니 이거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신상 변동 파트는 아예 안 건드리고 요번에는 저 자원관리의 파트에서만, 그러니까 진급 파트에서만 한 문제 내고 신상 변동 파트에서는 아예 안 내버린 거야, 문제를. 그런 거를 이제 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얘들이 어디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어디를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훈령은 실무에 가서 써먹을 수 있는 파트를 교육시키는 게 공부를 시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예비군 편성 파트, 요 조직 편성 및 자원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작년 후반기, 전반기에 계속 예비군 지휘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부 예비군 지휘관 하실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공부할 때부터 예비군 지휘관이 어떻게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그 파트가 계속 2문제씩 계속 출제되고 있고 이 파트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출제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휘관을 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지휘관이 앞으로 어떻게 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미리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파트 출제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처음 처음이 아니지. 지난번에 출제 안 됐다가 들어갔던 파트가 군수관리 파트가 한 문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원관리 파트에서 우리 조직편성은 예비군법에서 하잖아. 그래서 예비군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훈령에서는 웬만해서는 손을 안 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요번에 출제가 됐죠. 조직편성 관련되었고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답 유형을 보면은 지난번까지는 실무와 관계된 상황형 문제 위주로 이제 3분의 1이 뭐 출제되고 그랬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상황형 문제가 간소되면서 원칙 위주의 문제가 출제됐다. 원칙 위주의 문제가 출제되면 뭐가 많이 건드리게 돼요? 숫자 파트 많이 건드리게 되죠. 결국은 원칙은 숫자만 건들면은 다 문제가 되니까 요번 전 과목이 숫자 파트를 문제로 많이 출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회차에 비해서 숫자 파트 가로놓기로 전 과목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요번에 역시 마찬가지 조직 편성 운영도 사람 이름 바꾸는 거는 줄고 숫자 파트가 확 증가가 됐어요. 오답 준 파트들이.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람 이름하고 숫자를 오답으로 준 파트가 84%. 지난번에 80%인데 84% 늘었다. 즉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외우는 숫자 파트 위주의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출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후반기까지는 이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후반기도 지금 7급 같은 경우 100명을 뽑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7급들의 그 대부분의 분들이 직보를 나와가지고 공부를 쭉 하시다가 시험을 보시는 분들보다는 전역하기 1개월 전에 직보를 나와서 즉 공부의 대부분을 선행학습으로 근무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한 달 직보하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비중이. 이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 때도 이 정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년 되면 좀 달라진다. 왜? 내년 되면은 7급 인원 뽑는 교육훈련대 창설 부대수가 줄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반 이하로 줄어버려. 반 이하로. 그러다 보면은 올해 전역을 하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분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현재 수준으로 냈다가는 어떻게 돼? 비슷한 점수대가 확 몰릴 확률이 높죠. 그게 이제 다른 계급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 다른 계급도.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문제가 상형이 증가되면서 또 단순 숫자 가로넣기보다 좀 더 사람 이름을 바꾼다든지 또는 주소 찾기 문제가 난다든지 또는 기술형 오답이 증가된다든지 하여튼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다. 내년부터는. 그러나 올 가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지금 65회하고 66회 난이도 레벨이 비슷해요. 역시 후반기에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훈련대 창설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과락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인원을 못 채운 상태에서 12월 1일 날 부대를 창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태까지는 안 가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게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황형 문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상형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내년에는 어떤 그 점수의 격차를 벌리는데 나는 좋은 점수 받고 다른 사람은 좀 낮은 점수 받고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단순 암기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여기에는 지금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형 문제의 수가 증가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66회에 나왔던 수준만 생각하고 조직 편성 운영을 공부하지 말고 기출문제 상황형 파트를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조직 편성 운영은 제가 예비군법을 강의를 하면서 예비군법만 잘 해놓으면은 훈령 파트에 가면은 조직 편성 운영 훈령이든 교육 훈련 훈령이든 특히 조직 편성 운영 훈령은 80%는 거저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80%는. 그래서 예비군법을 잘 해놓으면은 훈련에 가서 좀 수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우리가 목차를 보면은 이미 우리가 대부분 예비군법에서 배웠던 거야. 예비군 조직. 예비군법 세 번째 장 딱 넘기면은 첫째 장이 둘째 장이구나. 두 번째 페이지에 3조 조직 편성 운영에 대해서 탁 나오잖아. 조직 편성에 대해서 나오잖아. 조직 편성 대상자 여러분들 예비군법에서 누구라고 배웠어요? 예비역 장준부. 예비역의 병, 날라 8년 예비역의 병, 또 날라 8년 보충령의 병. 이게 예비군 조직 대상자잖아. 그거 그대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비군법에 배우지 않았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예비군 지휘관까지 각관이 수행해야 될 임무, 조직 편성 운영 관리에 관해서 수행해야 될 임무 파트가 이제 이건 예비군법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3장에 가면 예비군 조직 편성 및 자원 관리 그래가지고 역시 조직 편성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편성도 우리가 예비군법에서 배우죠. 단지 예비군법에서 배웠던 것을 예비군법에서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했던 파트들이 훈령에 와서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그죠? 훈령에 와서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 예비군은 어떻게 편성한다. 구체적인 전투 편성 도표를 중심으로 기술이 돼 있는 거고. 그런 예비군법에서 우리가 안 배우잖아. 그죠?